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기획자 마담초이 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귀한 주말 저녁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메타시를 쓰고 또 메타시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크루님들이 모여 계시는 지금 이 시간이니까 최대한 오늘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드리고 조금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손 들어서 이렇게 음성으로 질문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답변은 못 해드리지만 네, 뒤에서 계속 이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한번 하도록 지금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메타시에 들어가 있는 미팅 노트예요. 그 템플릿을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저는. 그 미팅 노트에 이렇게 어떤 미팅의 주제들을 이런 식으로 아카이빙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서 여기 이제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메타시 4.0 중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메타시의 큰 그림이랑 구조, 철학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용하시다가 중단하셨던 분들 또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일 당장 이걸로 시작을 하면서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일정 관리, 프로젝트 투두 템플릿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아카이빙 된 걸 노션 캘린더로 연결해서 바로 내일 아침에 바로 열어서 쓰실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는 메타시에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메타시의 또 강점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타시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면을 직접 보면서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되면 한 1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잠깐 직접 이렇게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거는 뒤에 이제 시간 배정을 봐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질문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렇게 질문 Q&A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메타시는,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메타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메타시는 지금 누적 1만여 명의 크루님들이 쓰고 계시고, 네, 평점도 아주, 네, 잘 많이 만족스럽게 주고 계시죠. 음. 그리고 노션 템플릿 유일에 심리학이랑 뇌과학이랑 인지과학에 적용된 성장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지금 제가 연세대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시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크루님들이랑 만나보다 보면 이제 사업가이신 분들, 전문직, 프리랜서, 또 석박사 연구원님들, 그리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스마트한 분들이 또 이렇게 안목 높으신 크루님들이 잘 선택을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메타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년 동안 기획자로 일하면서 업계 1위 서비스를 쌓아오면서 구축한 프로젝트에 일의 공식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절러들이 막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일의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신이 지금 이제 4년 차 쓰고 있는 거죠. 4년 차로 직접 쓰면서 직접 업그레이드 해오고 그래서 결국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하나 쓰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같이 크루님들도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 또 이렇게 혼자서 성장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유튜브나 콘텐츠로는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크루님들이랑 직접 만나보면서 그 크루님들이 2년, 3년 쓰신 크루님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저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그 크루님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은 제가 계속 계획만 했었지만 만들어내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계속
크루님들의 성장의 후기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의 거의 메인 컨텐츠로 크루님들의 성장을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크루님들의 성장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거 자체로도 같이 사용하시는 크루님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다. 어떤 같은 업종이라던가 같은 어떤 이라던가 하시는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 당장 3월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크루님들 다 초대할 거예요. 크루님들도 다 성장 만들어내실 거니까. 네. 그래서 MTS의 강점, 메타시의 강점은 단연 이거일 것 같아요. 성공 도미노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목표 프로젝트, 투두, 피드백이 계속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계속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지금 메타시 4.0 같은 경우에는 비서라던가 온보딩 시스템 그리고 PTS 코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강의 신청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 3년 동안 쿠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바로 쿠루님들이 받자마자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갈 때 온보딩을 이렇게 해주듯이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해주듯이 온보딩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온보딩이라는 메뉴가 생기면서 바로 뭐 모바일이든 어디에서든 조금 쉽게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시는 뭐 노션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바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과거 이제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려요. 노션 몰라도 괜찮습니다. 노션 안 배우셔도 괜찮아요. 노션 다른 강의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노션이라는 도구를 레버리지하고 노션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노션이라는 것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성장 도미노 같은 메뉴들도 보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록하는 사이클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사이클만 계속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과 3, 워크, 라이프, 그로스 타임으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분리되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 제가 구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메타시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종이로 기록을 잘 해오셨던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물론 종이로 기록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종이로 기록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종이의 직관성을 너무너무 좋아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디지털로 전환해서 그걸 바탕으로 나의 로우 데이터를 착착착착 쌓아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노션이고 그 노션을 바탕으로 한 메타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아까 전에 이 에이전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타시의 구조를 간단히 이제 보게 되면 상단에 초이스 유니버스라고 해서 여기에 이름을 수정하라는 거 VOD 보시면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워크 타임, 라이프 타임, 그로스 타임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각각 구분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모든 하나에 되도록 다 합쳐서 뭔가를 관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물론 지금 메타시 같은 경우에는 일과 워크타임, 라이프타임, 크로스타임이 다 들어와 있는 올인원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유기적으로 조금 분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메타시에도 이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도 잘해야 하긴 하지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루틴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건강과 마음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장을 하려면 내가 어떤 성장 인사이트를 계속 축적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최종적으로는 같이 돌아가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점들이 템플릿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템플릿을 이제 받아보시면 상단에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순위로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이걸 한 번에 다 할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기에서 이 2번 프로젝트 투두만 일단 이용해 보고 거기에서 내가 시간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확장해서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거 사실 크루님도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딱 받아보면은 다 써보고 싶잖아요. 다 써보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VOD도 1번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템플릿만 선택해서 한 달 정도 써보면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확장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투두만 먼저 써보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 프로젝트 투두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메타시의 핵심 철학을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저는 무조건 시각화예요. 무조건 목표의 시각화. 이 시각화라는 게 제가 뇌과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그리고 또 네, 제가 과거에 그 시간들 동안 이 시각화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했었었는데 이제 뇌과학을 배우면서 더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이 시각이 뇌에 주는 자극이 굉장히 다른 자극들보다 크다. 그래서 목표의 시각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들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뭐 이게 중복 같은데? 이거 또 보여? 또 보여? 또 해야 돼? 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는. 하지만 그런 시각화, 그런 반복들은, 내 뇌에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자. 중요한 걸 완성하고 그게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택과 집중이 사실 이것들 중에 가장 어려워요. 뭐 노션 어렵다, 메타시 어렵다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를 되게 많은 무언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는 건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괴롭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뭐지? 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지를 조금 의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설정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강의 듣는 거 메타시를 구매해서 메타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모두 다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기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실행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한 무언가와 핀트가 맞지 않을 때 수정하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전 중요한 거는 실행과 수정이 디폴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행하는 걸 어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30%? 30% 정도만 준비되면 바로 실행하고, 거기에서 더해서 실행으로 끝나진 않고요. 한번 해보고, 이거 될까 말까? 그 정도 됐을 때 뭘 하냐면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한 걸 일기처럼 쓴다는 게 아니고 기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디테일을 찾아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과정들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시 성공 도미노 사이클을 보게 되면 계획을 하고, 한 30%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바로 실행을 하고, 30%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결산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정될 수밖에 없어서 다시 메타시로 돌아와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걸 다시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처음에 스타트가 계획을 하려면 뭐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메타시도 목표부터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꿈에서부터 목표에서부터 오늘의 투두까지 다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까지 VOD를 봐야 되고 뒤를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이 준비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할 때 다 보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똑똑하게 쏙쏙 뽑아서 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획 부분은 뭐 프로젝트 투두? 정말 오늘은 나 프로젝트 잘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투두 리스트만 적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이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실행해보고 그리고 내일 내가 진짜 이렇게 실행했나? 기록해보고 피드백해보고 안 되네.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계획하고 이런 사이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워크타임의 구조를 한번 쪼개 본 거거든요. 그 워크타임의 구조가 골지보드가 있고 또 OAP 보드가 있고 프로젝트 투두가 있어요. 이 네 개의 단계가 끝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골지 OAP 보드가 있고요. 골지 OAP 보면 1년 목표, 분기 목표가 있고 또 프로젝트 투두 한 달, 그리고 매일의 투두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엔 너무 멀기 때문에 2번만 설명하고 이 구조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골즈는 올해의 목표이고 OAP는 이 뎁스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분기, 월 목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 분기, 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에 뭐 해야 되지?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나는 뭐 어떤 투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쪼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탑다운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보통 탑다운이 편해요. 회사에서도 탑다운으로 오더가 내려가고, 업무 지시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우리 투두를 먼저 쓰고, 이 투두가 뭘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위로, 버텀업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프로젝트와 투두. 사실 프로젝트도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개념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프로젝트는 내가 뭐 어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하는 조금 어려운 이벤트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찍어야 된다. 어떤 마케팅 이벤트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게 뭐지? 첫 번째 기획을 하고 뭐 담당자들 회의를 하고 뭘 하고 해야 될 거죠. 그랬을 때, 뭐 기획을 하고, 담당자 회의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거기에서 무슨 디자인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투두가 되고, 그 투두들을 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이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이고, 그 이벤트 자체가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 개념적으로 이거는 프로젝트, 이건 투두, 이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쓰시다 보면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투두를 해야 되지가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되실 거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이 구조만 어느 정도만 조금 이해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시의 워크타임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사업가이신 분들, 대표님이신 분들이 조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회사 구조랑 좀 비슷하거든요. 회사 구조랑 거의 똑같아요. 위에 상위
관리자분들이, 리더들이 어떤 목표를 가시화시켜주고,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쪼개주고, 각 부서에서 그 월별로 해야 되는 KPI가 쪼개지고, OKR이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오고, 이 온라인이 맞춰져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일 구조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해야 되는 투두가 모여 있어요. 이 투두들이 완료가 되어야지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하나만 하지 않거든요. 다들 보면은 굉장히 바쁘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메타시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일의 구조를 다시 한번 또 쪼개보면 이러이러한 이벤트들 또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려면 나는 어떤 투두를 해야 되지를 다 잘게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다 쪼개보고 이 쪼갠 것들이 하나의 투두 캘린더에 모여질 거고, 그랬을 때 나는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메타시의 투두 캘린더에서 골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탑다운이고 온라인이 맞춰져 있고, 목표에서 분기, 그리고, 이번 주의 프로젝트, 그리고 오늘 바로 해야 하는 투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맞춰지고, 가장 내가 바로 해야 되는 건 투두들이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프로젝트는 뭐지? 내 프로젝트는 뭐지? 내 투두는 뭐지? 이렇게 구분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실습하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 들어가셔도.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메타시에서? 네, 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어, 하나 할 때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네. 연결되는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아, 네. 어떤 걸 했을 때 어디에 영향이 가고, 어떻게 성취율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음, 그 부분을 음. 오늘 좀 배워가고 싶어요. 네네. 일단은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 화면 잠깐만 끌게요. 네.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워크타임, 라이프타임, 그로스타임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지는 포인트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타임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온라인이 맞춰진 탑다운이라고 말씀드렸고, 또는 버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즈 OAP가 연결되어 있고, 골즈 OAP가 이내 클릭해 보시면, 이 목표에서 하나하나 보면은, 이 순서대로 그냥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골즈 OAP가 당연히 1년 목표랑 분기 목표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분기 목표를 완성하려면 나는 이번 달에 뭘 해야 되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지? 가 연결되어 있고, 이번 주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투들이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들은 사실 연결점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연결되어 있지만, 모르셔도 괜찮아요. 연결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데일리 리포트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나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시각화예요. 시각화이고,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원칙은 뭐지? 그 원칙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해야 하는 넥스트 원칙은 뭐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피드백을 작성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종이 다이어리에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데이터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셔도 된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참고용이에요. 그 페이지에 그 메뉴에 가서 보셔도 충분한데,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 페이지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살았던 거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다 연결을 시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고용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네 보시면 얘네가 굳이 막 그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어떤 데이터가 관계형으로 연결되고, 롤업으로 연결됐는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노션에서 그 어떤 기능을 써서 어떤 데이터랑 연결되고 어떤 DB랑 연결되지를 알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어떤 걸 더 많이 이제 생각하시면 좋은 거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분기에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달에 뭘 해야 되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것들을 기록을 해보고 기록하면서 어떻게 실행할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은 사실 설명 자체를 아예 다 뺀 거예요. 원래 2.0, 3.0에는 굉장히 막 진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이렇게 연결되고 저건 저렇게 연결돼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러저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설명들은 오히려 이렇게 실행하는데 더 많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 노션이라는 걸 레버리지 하면서 이걸 실행을 하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은 언뜻 보면 다 연결되어 있을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템플릿을 써야 될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 그거 하나만 한 달 동안만 써보시거나 일주일만 써보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 투도 일정 관리이기 때문에 이 강의만 계속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그냥 입력하라고 열어둔 것들만 하시면 충분히 다 바로바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미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고 3년, 4년 동안 하고 있고 메타첼로 하고 있는 그 루틴들을 다른 각각의 메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다 연결해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쓰고 아침에 프로젝트 투두를 확인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캘린더 가서 타임 블로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 단위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여기저기 메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린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이 루틴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칠 하는 크루님들은 거의 다 이걸 쓰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데일리 성공 도미노 열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 투두를 이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투두를 처음 이제 받아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하시죠? 당황스럽죠?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서 봤을 때 뭐가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2번 분기 원싱, 2번 원 원싱, 이 부분들은 이제 열어보시면, 더 당황스럽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쓰시는 크루님들은 아예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들은 아예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그 구조를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골즈보드에 올해 목표를 쓰실 거고, 그리고 그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분기별 목표를 쪼개실 건데, 그게 OAP에 들어가거든요. OAP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들을 여기에서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여기 OAP에서 입력하지 않았다면 보여지지 않는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두 가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쓰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VOD 보시면 VOD도 여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안 보시는 게 좋고 내가 나중에 프로젝트 투두 이 프로젝트 투두를 통해서 일정 관리와 시간 관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확장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위아래로 내 목표랑 연결하고 싶고 그럴 때 시간 여유가 되실 때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뒤에는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목표 연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삼각형 눌러보시면 어떤 이렇게 설명들이 막 나올 거예요.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런, 내가 설정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제가 만들어 둔 거여서 크게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이제 비서가 알려주듯이 알려주는 메뉴여서 크게 뭔가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GPT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들도 각각 클릭해서 내가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면 되는 GPTS인데 제가 메타시를 학습시켜가지고 메타시 기준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메뉴들 클릭해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브 메뉴들이어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이 프로젝트와 투두입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빈 화면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샘플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거든요. 샘플로 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번 달 프로젝트 1 해서 1 들어가면 어떠한 게 있고, 어떤 투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뭐 지우셔도 상관없고 참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투두 모두 다 데드라인 기준으로 캘린더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얘네들을 보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죠. 너무 빈 화면이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완료돼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해야 되는 투두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의 투두들을 한 날에 다 모아놓고 이 투두들을 완성하면 나는 그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이제 완성이 되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아, 제 거를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이거 녹화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제 DB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저의 비즈니스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따로 녹화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블라인드에서 다시 재공유해드리지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자세히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아쉽지만. 그래서 이제 크루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새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 초이긴 한데 3월에 프로젝트를 한 번에 다 설계하시기는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코칭할 때 꼭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내가 뭔가를 완성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연습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3일에 신규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해볼게요. 신규 서비스 이벤트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3월 13일이라는 일정이 고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근데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만의 임의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데드라인을 설정 안 하시면 그냥 그 일은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드라인 설정을 하시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시거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신규 서비스 이벤트라는 그 프로젝트의 제목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건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아, 마케팅 홍보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프로젝트 구분을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룹핑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노션의 기본 기능은 이렇게 제가 임의로 그룹핑을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내 크루님들의 일과는 정말 다를 거거든요. 나만의 기준에 내 일 기준으로 이 그룹핑을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버해서 이 점 3개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VOD에 있으니까 VOD 보시면서 다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나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클릭해서 그냥 삭제하셔도 됩니다. 삭제하셔도
크게 뭐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컬러도 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두 다 본인의 업무 기준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크게 지금 당장 처음 쓰는데 중요하진 않아서 해보고, 그러면, 이거를 언제 시작할까를 여기 날짜를 클릭해서 시작 날까지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일을 직접 설정하셔도 되지만, 여기 시작 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하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내 지금 버튼을 누른 날짜 기준으로 날짜가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진행 상태도 조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작 전이었다가 얘를 클릭하면 진행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앞에 내가 이 캘린더로 전체를 모아서 봤을 때 어떤 게 진행 중이고 어떤 게 완료되고 어떤 게 아직 준비 중인지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보고서는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뭘 했냐면 프로젝트 구분이랑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일이 3월 8일이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얘네들을 자동으로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상단에 있는 이 프로젝트 기간과 일정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이게 다 자동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별로 이 상단 부분은 하셔야 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건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나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더 필요해. 라고 하시면,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속성 추가 있어요. 속성 추가를 클릭하셔서 내가 필요한 속성을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커스터마이징 그 자체예요. 나는, 파일을 여기다 더 넣고 싶어. 또는 URL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 그리고 뭐 담당자를 넣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속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 신규 서비스 이벤트를 완성하려면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신규 서비스 이벤트라고 일정 캘린더에만 적어놓고 그 일을 어떻게 쪼개고 구조화하는지는 보통 생각을 많이 안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어려운 거예요. 신규 서비스 이벤트라고만 적어놓고, 그럼 그걸 완성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신규 서비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투드를 해야 되는지 되게 잘게 잘게 쪼개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칭할 때 그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완성해야 되는 어떤 이벤트나 일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여쭤본 다음에, 그걸 완성하려면 어떤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한 번에 선뜻 말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두들을 입력할 때 내가 그걸 어떤 프로세스로 구조화해서 그 일을 완성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일정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의 구조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정리하는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일을 기획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자체가 기획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규 서비스 이벤트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 뭐 해야 되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 페이지를 클릭하시거나, 여기 얘네들 보면은 새 페이지 클릭해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이 돼요. 이건 이제 우리 투두 페이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션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페이지 이동하시는 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하나 눌렀는데 지금
되게 이상하죠. 하나를 눌렀는데, 나 왜 갑자기 아까 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 카드 형태의 투두는 사실 모바일에서 쉽게 쓰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PC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PC에서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당연히 모바일로도 확인하고 모바일로도 쓰실 수 있지만, PC로 쓰는 게 덜 헷갈리세요. 그래서 초보자인 분들은 PC로 쓰시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모바일로도 매일매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표 형태가 있습니다. PC에서 쓰실 때는 표 형태로 바꿔서 보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표 형태로 여기 신규 페이지를 클릭해 볼게요. 신규 페이지, 그리고 새 페이지, 새 페이지, 새 페이지를 클릭해 보니까 보면은 아시겠죠? 이거 그냥 엑셀 화면이랑 똑같아요. 엑셀 화면이랑 똑같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표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데드라인 있고 투두가 적혀져 있네? 일단은 그냥 다 지울게요. 이제 내가 입력할 거니까. 그럼 나는, 이 신규 서비스 이벤트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투두를 해야 되는지 그냥 브레인스토밍처럼 그냥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거의 그냥 그 공식처럼 벤치마킹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팀회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계속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여기에서 보면은 벤치마킹, 브레인스토밍 언제 완료해야지? 13일 날 이것들이 다 끝날까? 벤치마킹 내일 출근하자마자 해야 되겠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그걸 바탕으로 오후에 이것들을 화요일 날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기획을 11일 날 끝낸 다음에 팀 회의를 12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실행 날짜 이벤트 실행을 13일 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해야 되는 투두를 그냥 나열해보고 다 나열해 본 것 같으면 이것들 언제 해야 되지?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보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실제 얘네 신규 서비스 이벤트를 완성하려면 이러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럼 18일에 이걸 해야 되고 9일날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되는구나. 이미 뇌에 각인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내 뇌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중요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요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뒤에 투두 캘린더에 얘네들이 엄청나게 모아져 있을 텐데 그 모아진 것들 중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골라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속성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근데 중요도까지 선택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력 안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조금 중요도를 이렇게 하고 싶다. 기획이 제일 중요하고 이벤트 실행하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벤치마킹은 조금 그리고 브레인스토밍도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팀 회의하면서 이걸 설득해야 되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그냥 하는 거죠. 이미 이런 높음, 중간, 낮음 이 속성 값들을 다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이 신규 서비스 이벤트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위해서 설정해야 하는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투두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 투두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투두는 여기 밖에 지금 프로젝트 투두 캘린더 밖에 있는 이 투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해되셨죠?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해야 하는 투두들이 이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투두들은 밖에 이 투두 캘린더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A 프로젝트를 확인하려면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 하나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신입생 모집 홍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얘랑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완성하려면 해야 되는 투두들이 뭐 100개, 200개가 될 텐데 그것들을 이 프로젝트에
밑에 있는 투두 캘린더에서 모아서 보면서 내가 그날 그날 해야 되는 투두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거를 간단히 보게 되면, 지금 저는 이 프로젝트들을 완성하려면, 이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들을 완성하려면 해야 하는 투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투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마다 그런 투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의 투두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캘린더로 다 모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투두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많은 투두들 중에 나는 5월 3일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실행해야 할까를 골라내면서 뒤에 네이버 노션 캘린더에서 타임 블로킹까지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구조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이 구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저는 15일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홍보라고 선택을 하고 지금 기획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그래서 클릭해서 그냥 지금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기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벤치마킹이랑 기획이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획을 하고, 초고를 쓰고, 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저도 그냥 똑같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까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데드라인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얘는 기획은 6일 날 하고, 초고 쓰고, 퇴고하고, 촬영 이때 하고, 편집은 그리고 14일, 3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는 15일 날 해야겠다. 이러면 이 유튜브 영상 업로드라는 하나의 어떤 일정이 있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투두까지 완성을 했어요. 우리 밖에서 잠깐 볼까요? 보면 아까 전에 입력한 프로젝트, 지금 입력한 프로젝트,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해야 되는 투두들이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두 개만 했는데도 뭐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두 개밖에 입력 안 했는데. 그쵸? 그랬을 때 이 투두를 보게 되면,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이 보기 형태들을 선택적으로 조금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해둔 거거든요. 이 설정은 똑같은 투두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런 필터, 정렬을 이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똑같은 투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투두 리스트가 있는데 이 투두들을 나는 중요도로 보고 싶네? 라고 하면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 낮은 거 그룹핑돼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일단 없어가지고 오늘 옮겨야겠다. 오늘 날짜로 조금 옮겨보면 오늘의 투두, 오늘 목록 이렇게 목록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도별로 그룹핑해서 한반 형태로 보실 수 있고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 보실 수가 있고 이번 월에 해야 되는 거 같이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샘플로 입력한 요 간단한 것들도 보통은 신규 서비스 이벤트 하고 그 일정을 그냥 구글 캘린더에 넣어놓고 또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구글 캘린더에 그 일정만 넣어놓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쪼개보는 걸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되게 그 일정 자체는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 큰 일정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다가 벤치마킹 팀 회의가 이렇게 잡혀져 놨는데 하다 보니까 팀 회의를 준비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 팀 회의를 준비하는 것도 중간에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실행하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해서 팀 회의 준비는 11일 날 해야 되겠네? 준비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라고 계속 아까 전에 제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업데이트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실행해야 되느냐, 하다 보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면 이런 진행률이 보여지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아까 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진행률도 내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캘린더나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돈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돈 체크하면서도 재밌거든요. 사실 진행률 올라가고 얘네가 없어지고 하는 걸 보는 것도 재밌어서 이런 것들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진행률이 바뀐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여기에서도 바로 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이런 것들을 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거고 보면서도 완료된 것들은 체크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100%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가 되면 끝난 거잖아요. 종료를 누르면 완료로 바뀌고 다 완료로 바뀌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종료 예정일이 오늘 지금 버튼을 누른 그 액션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 투두를 쓰는 건 기능적인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기능적인 거는, 나 다음 주에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되지?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되지? 언제 완성해야 되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걸 완성하려면 나는 어떤 태스크들을 해야 되는 거지를 고민해서 그냥 작성해 보시면, 그걸로 사실 이걸 계획하고 기획하는 건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를 잘 완료하려면 내가 어떤 투두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빠르게 이 프로젝트 투두를 입력하고 얘네들을 이제 이 일정들을 확인하고 투두를 확인하는 그리고 완료했을 때 돈 체크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건 우리가 매번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루틴한 업무들이 있어요. 매번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유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루틴한 업무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아직 내 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루틴한 프로세스가 없다는 건 지금 일을 잘못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투두들이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있고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해야 되는 투두의 프로세스들을 완성해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이런 프로세스로 일을 한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는 기록만 했는데 업무 프로세스가 정리된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하나하나 다 기획하고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계획하지를 않아요. 보통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는 한 5개 정도의 투두를 쪼개고 실행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또는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할 때 그것들의 프로세스를 참고해서 이걸 루틴한 업무로 만들면서 이것들이 업무 매뉴얼이 되고 나중에 레버리지 하는 어떤 또 프로세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과정을 한번 해보면 하나 정리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런 투두가 필요하구나. 근데 나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걸 매월 하는 프로젝트다. 월말 이벤트, 뭐 1월 이벤트, 2월 이벤트, 3월 이벤트, 뭐 어떤 아이템들은 바뀌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의 구조가 있으면 이걸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또 생성을 해볼게요. 자동화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세로 만들기 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 월말 이벤트. 그래서 저는 언더바를 많이 쓰고 3월이라고 할게요. 얘도 그 카테고리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두를 보게 되면 여기에 다 닫혀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다 열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삼각형들은 열 수 있다는 의미이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자동화 버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하려면 내 업무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서 나는 이거 하나를 누르면 투두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거를 잠깐 볼게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컨텐츠를 만든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자동화 버튼들이 제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롱폼 영상이라고 제 기준에 자동화 버튼이 들어가 있고 클릭하면 저는 그 유튜브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이만큼의 투두들. 근데 이것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들을 두세 차례 거치니까 아, 나는 그거 하나를 완성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가 돼서 이걸 프로세스로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자동화 버튼을 쓴 거죠. 또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떤 강의 문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강의가 들어올 거니까 강의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동화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내 업무 정리도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정 관리하고 기획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MTS 워크플로우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기준으로 그냥 해요. 그리고 보통 처음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두고 이걸 진행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교화가 되고 나만의 업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매뉴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이렇게 투두에 이렇게 쭉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오면요. 아까 전에 제 거랑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저는 버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크루님들이 받은 템플릿에는 이 세 가지가 샘플로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New To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면은 아까 우리 세 페이지 만든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하나의 투두를 그냥 입력하게 좀 쉽게 쉽게 하시라고 직관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넣어드린 건데 크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얘네들을 내 기준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션 자동화 버튼을 아셔야지 이걸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은 저도 버벅될 거예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복제해서 내 걸로 커스터마이즈 살짝살짝 바꾸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이제 크루님들 업무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하나 버튼 아이고 죄송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네 그냥 복제를 하나 눌러요. 복제를 하나 누르고 여기에 그냥 원본은 일단은 유지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조금 꼬일 때 원본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조금 두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내가 그 버튼을 세팅할 때는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세로 만들기 옆에 이 삼각형에 템플릿 자체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템플릿 자체를 수정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도 좀 전에 또 헷갈려가 또 이제 까먹고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로 만들기 옆에 삼각형 클릭해서 여기 이 템플릿 편집 점 3개 눌러서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셔야지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그 페이지만 적용이 돼서 매번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그 편집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보면은 위에 노란 띠가 있으면 아 전체 템플릿을 내가 수정하는 중이구나라고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여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톱니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뜨거든요. 여기에서 내 업무 기준으로 이제 다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큰 뼈대는 그대로 두시고, 어떤 업무를 할까요? 강의를 할까요? 어떤 업무를 하죠? 강의. 그리고 여기 확인 표시는 알람 메시지 우리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런 메시지들인데, 나 이거 필요 없어 하면은 사실 삭제하셔도 무관합니다. 전 삭제할게요. 그래서 보면 나는 강의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강의 의뢰 메일이 오면 확인하고
회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회신된 걸 가지고 회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정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정이 확정이 되면 기획을 하고 그리고 확정해서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서 내 프로젝트, 내 루틴한 일 기준으로 투두들을 그냥 순서대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순서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입력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필요 없으면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 3개 누르면 다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뜨거든요. 삭제를 합니다. 삭제해도 돼요. 얘네 다 삭제해도 돼요. 근데 나는 5번으로 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전달하고 강의 전날 노티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투두가 필요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6번까지만 해놨는데 보통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내 업무를 쪼개다 보면. 여기에서 다시 복제를 합니다. 나 6번, 7번이 있는데 메타시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추가해야 될 때 여기 점 3개 클릭해서 복제하면 그냥 또 똑같이 복제가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복제를 해서 사후 관리 이렇게까지 하면 나는 강의가 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세팅을 하시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완료를 클릭하면 여기에 강의라는 게 또 생겼죠. 버튼이. 이렇게 되면 이 자동화 버튼에 대한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하나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제해서 내 일 기준으로 계속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션은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가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그냥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이제 제가 강의 의뢰가 왔다고 가정하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연세대에서 대학원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종료일은 27일에 해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디마이스 19라는 거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나는 강의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아까 전에 우리가 세팅한 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다 들어와집니다. 그럼 나는, 강의 의뢰를, 뭐 예를 들어서 3월 3일에 의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의뢰 받은 걸 확인하고 일정 체크까지 3일에 끝내고 이렇게 하고 그걸 확정하고 그리고 강의 전날 이 자료를 노티를 하고 강의는 27일 날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서 이제 확정을 하면 나는 이날 이런 투두들만 하면 이날 27일에 해야 되는 강의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시각화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조금 중요도까지 나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강의하는 날 당연히 중요하고 강의 전날 노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기획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뭐 회신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능력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중요도까지 체크해주면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프로젝트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프로젝트가 모여져 있는 투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쿠루님들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어떤 투두를 해야 하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어떤 투두를 해야 되지?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실 거고 그렇게 입력하는 것들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 때는 내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서 여기에서 템플릿 편집에 들어가서 자동화 버튼을 수정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내일 이걸 이제 사용하실 때 버튼 막 사용하고 싶으실 거예요. 버튼 사용하시려면 먼저 내 업무가 프로세스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내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는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되는 시간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내 업무를 정리해야지 그 업무들 안에서 이건 비효율이고 이건 또는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고 기획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도 그렇게 저는 의도적으로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정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버튼들을 사용하시면 좋은 게 뭐 컨텐츠 만드실 때 이런 프로세스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자신만의 루틴들. 또는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들의 클라이언트가 오면 의뢰 오면서부터 시작되는 업무들이 착착착착착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학원 원장님 코칭을 해드렸는데 학원 원장님은 이제 학기 초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재원생이 처음에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안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 버튼으로 해서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홍보 그 원장님이랑 같이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동화 버튼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 버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제일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 자동화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자동화 버튼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무조건 아닌가요? 보이실 거예요. 그 자동화 버튼, 여기 새로 만들기 여기 옆에 보시면 편집해서. 지금 4.0으로 쓰고 계시죠? 네. 아, 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투두는 네, 아니고요. 예. 프로젝트 부분이고. 한번 찾아보시고 잠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새로 만들기에서. 틀어 만들기 옆에 여기 삼각형 버튼 누르고 그 버튼 옆에 점 3개. 네. 클릭해 보시고 편집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닫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계속 눌러 보시면 돼요. 네, 삼각형.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제가 다른 질문 답변 드리는 동안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또 주셨는데 신영님이 안신영님이 매달 같은 프로젝트면 종료 누르고 다음 달로 옮기면 될까요? 아니면 그러면 완성률 기록은 안 남는 거죠? 그럴 때는 복사해서 쓰면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지금 루틴한 업무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매달 같은 프로젝트는 매달 직접 생성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넘기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투두들도 다 물고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3월에 하고 있는 투두, 4월에 하는 투두, 5월에 하는 그 프로젝트의 투두가 다 다른데 걔네가 다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천하지 않고 매달 같은 프로젝트더라도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자동화 버튼을 이용해서 뭐 계속 반복적으로 생성해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중에 얘네가 이런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달로 그냥 넘기면 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카이빙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거 잠깐 보면 저도 매월 운영 업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둬요. 그래서 2026년 3월 운영, 2026년 2월 운영, 1월 운영 막 이렇게 있고 그거를 매달 말일에 생성되게 이렇게 생성을 해 두거든요. 생성을 해 두는데 이것조차도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귀찮다면 좀 재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새로 만들기에 보면은 여기 애널 운영 업무, 루틴 업무라고 제가 하나 뭐 어떤 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쿠루님들 그 템플릿에. 이게 뭐냐면 여기에 반복 설정을 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매월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월말 보고, 주간 보고, 그리고 뭐 월말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 그리고 뭐 회계 정리,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면 내가 프로젝트를 항상 생성해 두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런 반복 설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뭐 매 한 달마다 30일에 자정 전후에 자동 생성되게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템플릿 받아보시고 이렇게 놨다가 한참 뒤에 딱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프로젝트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투두들이 들어가 있는 크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여기 이런 반복 설정들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생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편집을 클릭하시면 이 제목들도 다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 주기도 1개월 또는 주 1단위로 계속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제해가지고 쓰시는 게, 편집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간 업무 보고를 월요일과 금요일 날 매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주간 업무 보고라는 템플릿을 만들고 복제 주기를 한 주마다 이렇게 바꾸니까 바로 요일이 나타나잖아요. 월요일 날 자정 전후로 또는 어떤 시간에 월요일 날 8시에 만들어지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 주간 업무 보고는 월요일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뭘 하지 않더라도 월요일마다 이제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또 뭔가를 월말 보고를 한다 하면 뭐 복제를 눌러가지고 여기 편집 화면으로 와서 복제 주기를 개월로 하고 그리고 뭐 1일 날 생성하게 하든지 30일 날 생성하게 하든지 한 다음에 제목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월말 보고. 그러면 매월 말에 이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복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그 시간을 트리거로 삼아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월말 같은 경우에는, 월말 보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말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투두에도 이미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월 초에 생성되게 해놓고 그냥 얘를 드래그하면 그냥 옮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계획할 때 조금 이것들을 세팅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 설정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도 반복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투두도 반복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데일리 루틴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중요하진 않지만 데일리 업무들이 있을 거라서 이런 부분도 여기 점색에 눌러서 복제해가지고 내 업무 기준으로 수정해서 세팅을 해놓으시면 어떻게 보이실 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데일리, D라고 써 있는 게 데일리 업무예요. CS, CRM은 매일 데일리로 해야 되고 뭐 네이버 카페 그거 하는 것도 데일리로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위클리 여기 보시면 주간 루틴 업무도 아마 이때 생성이 됐을 텐데 이때 못하면 다음 날로 넘겨가지고 완료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한 업무들 데일리로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해야 되는 것들 매일 체크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조금 편하게 얘네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얘네들을 완성할 때마다 돈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저는 사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난 일들은 그렇게 여기에서는 자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 돈이 체크 표시되지 않은 것만 골라보겠다 해서 이렇게 체크 표시되지 않은 거 체크하면 다 사라지게 일단 해둡니다. 요거는 원하시는 설정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이제 캘린더로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저 프로젝트 네, 버튼 아까 있었잖아요. 그 네네. 예전에 했다가 제가 실패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주간마다 이게 강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있다면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주별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할 때 이제 좀 저는 버튼 생각했던 것이 이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6일 전에 어떤 투두가 만들어지고 뭐 이걸 디데이로 삼아서 5일 전에 어떤 투두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실패를 했어요. 혹시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자동화 기능은 노션의 무료 기능으로는 안 되고요. 유료 기능으로는 하실 수는 있어요. 유료 쓰세요? 조금 교육용, 복잡, 네? 교육용. 교육용은 아마 못 쓰실 텐데, 네. 저도 그래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이 있는데 교육용으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팁. 나중에 아마 유료로 쓰시거나 AI 쓰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만 얻어가시는 걸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번개 표시가 있어요. 이거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트리거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어떤 프로젝트들이 뭔가 어떤 투두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말씀하신
그런 뭐 언제 6일 전에 뭐가 생성되고 뭐가 생성되고 이것들이 이런 자동화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MBS 기획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기획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왜 안 되지? 지금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느리긴 한데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이게 자동화 기능이에요, 노션에. 근데 이거는 유료인 사람만 세팅해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이 데드라인 설정 같은 경우에도 그 노션의 AI의 수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것도 거의 다 노션 AI가 만들어주는 수식들이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이걸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 AI 한번 진짜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뭐 비서들 있잖아요. 여기에 얘네들 이런 것들 제가 쓰라고 하면 못 쓰거든요. 근데 다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나 이거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이렇게 어떤 DB랑 연결해서 해줘! 라고 하니까 다 만들어준. 그리고 얘 자동화도 사실 이렇게 저는 제가 설정했지만 그 AI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어보면 이런 수식을 써가지고 이런 속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고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게 분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게 되면 캘린더에도 여러 가지가 뜨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혹시 분야는 어떤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래 하는 사업이랑 네. 다른 이제 부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야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음. 이 프로젝트들이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OAP랑 골즈랑 연결하는 방법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한 프로젝트로 담았을 때 그 네. 캘린더로 보면 여러 개가 쌓이기 때문에 좀 기획이면 유튜브 기획도 있고 사업 기획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한눈에 잘 볼 수 있는지 이런 음.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네. 혹시 지금 메타시 어느 정도 써보셨어요? 그 기간? 올해 초에 처음 사가지고 네. 이제 차차 적응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분이랑 협업하세요? 아니요, 아니면, 협업은 따로 안 하고 있고 네. 이제 시작 단계라서. 알겠습니다. 네, 완전 이해했어요. 되게 많은 크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거든요. 제가 협업 여부나 이런 것들을 여쭤본 이유가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큰 구조 자체를 바꿔서 접근하셔야 돼서 여쭤본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메타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프로젝트와 일정 관리, 개인의 목표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협업은 일단 제외하고 개인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세컨 잡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나의 본업 플러스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성격의 무슨 일들을 더 하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구분하는 건,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목표나 이런 부분들까지 구분하는 건 너무 비효율이에요. 왜냐면 나는 한 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목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약간 그 성격별로 조금 구분하시면 좋고요. 여기 중요도라고는 했지만 속성을 추가해서 뭐 사이드 프로젝트든 뭐든 이런 선택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이 속성으로 나누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미 위에서부터 목표가 쪼개질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시에 세일즈가 있고, 강의도 있고, 코칭도 있고,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책 출판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학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성격이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를 구분하지는 않아요. 이 프로젝트 하나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냐면,
여기 이 프로젝트 구분의 카테고리를 조금 바꿔서 시각화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 거 잠깐 조금 보여드리면 저는 저만의 태그로 또 구분을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보시면, 그냥 태그, 저만, 이런 태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구분해요. 그런 복잡한 일들은. 프로젝트 구분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구분은 그런 시각화하기 위함, 그리고 이 메타시 안에서도 제가 구분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쪼개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쪼개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컬러로 구분이 일단 시각적으로 한 번 되실 거고, 얘보다 나는 뭐 유튜브 컨텐츠만 골라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이건 꿀팁인데, 여기에서 보기 복제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필터만 그 기준으로만 나오게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구분을 나는, 뭐야, 코칭만 나오게, SNS 컨텐츠만 나오게 하면은 이 컨텐츠만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터만 바꿔서 계속 복제해서 그것만 따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시각화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직장인인데 나는 퇴근하고 내 프로젝트만 보고 싶고 직장의 일은 지워버리고 싶은데 두 개가 같이 보여서 너무 회사 일을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 자꾸 보여서 싫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하셔가지고 하나는 전체를 보게 하고 하나는 내 회사 일만 보게 하고 하나는 내 사이드 프로젝트만 보게 필터를 설정해서 보시면 훨씬 수월하죠.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여쭤본 게 1인 혼자서 할 때를 말씀을 드린 건데, 1인 혼자서는 이런 필터나 이런 작은 구분들만 바꿔도 충분히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2명 이상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여기에서 쓰시기보다는 그 프로젝트 어떤 큰 사업별로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MBS 1.0 베타 버전으로 협업 프로젝트랑 CRM 드렸거든요. 그걸 계속 복제해서 템플릿 자체를 복제해서 A 사업, B 사업, C 사업 우리가 회사에서 본부를 구분하듯이 A 본부, B 본부, C 본부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협업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팁으로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협업할 때 궁금하시면 저한테 아이디어를 더 얻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프로젝트 투두를 입력하는 걸 이제 설계하는 거? 내 그 일을 잘 완성하려면 난 어떤 투두를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얘를 잘 구조화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실행하면서 바뀌는 것들은 바로바로 이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완료되면 완료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완료되지 않으면 이 드래그 해가지고 날짜를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오늘 그걸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코칭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코칭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 이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라는 걸 쉽게 이렇게 작성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탑다운으로 하기 힘들다면, 버텀업으로 올라가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버텀업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오늘 4월 1일이에요. 가정할게요. 4월 1일 아침이에요. 나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투두리스트를 막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회사 출근하면 오늘 뭘 해야 될지 적어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오늘 여기에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이니까 나 오늘 뭘 해야 되지? 오늘 부장님 보고해야 돼. 보고서 작성.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되지? 또 뭘 해야 될까요? 이사님 메일, 그리고 오늘 릴스 업로드,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적어봐요. 근데 여기 캘린더에 적을 때 조금 불편해 보이셨죠? 목록 이 표 형태로 가면 조금 쉽거든요. 표 형태로 PC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입력할 때 PC로 표 형태로 가서 그냥 입력하면 좀 편해요. 전체 다 필터를 다.
그래서 이 표 형태로 가서 오늘 나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메일 쓰고, 그 다음에 3월 마감 보고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쓰듯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될 걸 그냥 막 적어봐요. 제가 날짜를 아까 전에 예시로 4월 1일로 했으니까 1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4월 1일에 내가 해야 될 게 막 이렇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잘 완료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열어보면 얘네들처럼 프로젝트들을 연결하고 싶으실 텐데, 그거 잠깐 참고, 나 아무것도 그 전에 뭔가 계획해 놓은 게 없으시다면, 그날 아침에 오늘 뭘 해야 되지? 그냥 후루룩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고서 작성, 부장님 보고 너무 중요하죠. 높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클릭 하는 게 비효율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이런 액션을 하면서 나는 고민에 빠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의 시간들이 약간 저는 약간 기획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해야 되는 투두를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아마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텐데 내가 익숙해지지 않고 내가 프로젝트 투두 나 너무 모르겠어. 근데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바꿔놓고 여기에서 계속 여기에서 입력해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브레인 덤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캘린더로 넘어갈 텐데 캘린더로 넘어갈 때 조금 세팅하기 쉬우시게 제가 이거를 날짜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가 잘 뭔가를 계획해서 투두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이 투두들 이외에도 내가 빈 화면일지라도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브레인덤프해서 막 쏟아내면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내가 오늘 언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션 캘린더로 넘어가서 노션 캘린더에서 어떤 시간에 얘네들을 완성할지 기획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션 캘린더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랑 투두를 먼저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 데드라인 형태, 이 달력 형태로 보시면 항상 여기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라는 버튼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뭔가를 할 필요 없이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를 클릭하고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자동으로 스스로 연결시켜요.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투두도 마찬가지로 데드라인을 클릭하고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강의용 프로젝트 그리고 투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컬러도 자동으로 랜덤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조금 구분하기 쉽게 이 색상도 나는 프로젝트는 빨간색, 그리고 투두는 파란색으로 할 테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보면은 지금 프로젝트에 오늘의 프로젝트 완료될 게 신규 서비스 이벤트가 오늘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두를 보게 되면 이만큼의 투두를 완료해야 오늘을 또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투두들 중에 나는 언제 그것들을 완료할까? 하루를 설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보면은 그 투두 이 빨간색 프로젝트가 보일 거고요. 내가 그 해야 되는 투두들이 파란색으로 다 모여져 있어요. 이렇게 다 모여져 있죠. 그리고 얘는 완료된 거는 이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보여지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해야 하는 것을 이 초고 쓰는 거 언제 하지? 제일 집중 잘 되는 시간이니까 이때 하고, 그리고 부장님 보고서 작성. 이거 너무 중요한데? 저 아까 중요도에 중요하다고 해놨었잖아요. 중요한 거. 얘는 더 일찍 가서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위에 하고, 벤치마킹도 오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타임 블로킹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오늘 완료할 수 있게 하루를 시간 단위로 이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보면은 이 시간에 정말 빡세게 해야 될 것 같네. 근데 얘네들은 할 시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얘네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거나 또는 얘네는 당장 오늘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라고 하면 넘기시면 돼요. 넘겨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거나 넘길 수 없는 또 되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시간들을 조금 조정해서 뭐 벤치마킹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집중해서 뭐 30분 안에 끝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루를 기획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기획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행률은 훨씬 올라가고, 그리고 완성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 거를 잠깐 보면은, 저는 이 루틴 지금 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루틴 트래커에 것들도 이렇게 반복 설정을 해서 캘린더에 노출시키거든요. 그래서 루틴들도 언제 할지,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체크를 해 둡니다. 그러면 일이랑 이런 루틴들이 한 번에 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캘린더에서 타임 블로킹을 하면서 하루를 다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해봤는데 조금 불편한 게 있으시거나 아이디어 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몇 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아님,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거죠?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일단 조금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윤원철님이 루틴 트래커 세팅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셨는데, 루틴 트래커 이제 VOD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아까 전에 제가 투두 반복 설정을 했었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월, 수, 금, 화, 목, 뭐 주말 이런 식으로 요일 반복 설정을 하시면 그날 맞는 그 루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정신님, 프로젝트 일정 기간 중에 매일 해야 하는 똑같은 업무에 대해 일일이 추가하는 것이 아닌 자동 루틴으로 투두 추가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할게요. 사실 아까 제가 그 투두 반복 설정으로 해둔 걸로 대부분 해소가 되실 텐데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프로젝트와 투두가 연결이 안 돼요. 그쵸? 이 반복 설정은 그냥 이 반복되는 업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일 뿐이지 그 프로젝트랑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팁을 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면 편집을 또 눌러요. 편집을 누르고 이 루틴한 업무가 특정 프로젝트와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이름도 그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이 투두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얘가 연결되어집니다. 자동으로 연결되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그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더 이상 그 투두가 필요 없어질 때는 얘네를 삭제를 하시거나 또는 편집을 눌러서 그 프로젝트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네. 혹시 어떤 의미인지 도움이 됐을까요? 이정신님? 그리고 지금 아까 윤수아 님이 지금 1번 사업 부분이 다른 경우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가 많으면 캘린더에도 여러 분야의 투두와 프로젝트가 생성될 텐데 이를 시각화해서 구분하는 방법.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아까 전에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캘린더까지 오게 되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투두들이 보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투두들이 보이긴 하는데 뭐랑 어떤 프로젝트랑 연결되어 있는 투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헷갈릴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1번 서칭, 벤치마킹, 브레인스토밍 기획인데 뭘 서칭, 벤치마킹을 하고 뭘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거지? 근데 유사한 업무들이 계속 겹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 그 투두들은 대충 뭐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 반복되는 회사에서도 일 반복하고 주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실 때는 첫 번째 주 일인지 두 번째 주 일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투두를 생성하실 때도 그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은 게 연세대 대학원 강의인데 저는 강의가 되게 많이 만약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애들이 연세대 강의인지 뭐 삼성 강의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쉽게 구분하는 게 여기에서 아이콘을 쓰시거나 뭐 이렇게 조금 구분해주는 어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팁이에요. 아이콘을 쓰시거나 뭘 하시거나.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연세대 뭐가 또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 때보다는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하죠.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객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3번 질문이 아이디어나 메모 작성, 캘린더 일정, 일상 루틴은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하시나요? 컴퓨터, 휴대폰 어떤 걸로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제 책상에는 이런 빈 노트가 항상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쏟아내는 그냥 메모 정도이고요. 메모 정도? 메모 정도이고 이걸 바탕으로 마인드맵이나 노션으로 한번 아카이빙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션에 메모 이렇게 메모 바로 기록해야 되는 메모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기록해야 되는 메모는 노션에 많으시는 게 좋아요. 노션은 어떤 정제되어 있는 정보들을 아카이빙하는 용도로 쓰시고 바로 뭔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노트나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아카이빙 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바로 노션에 다 써버리면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 정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구글이랑 노션이랑 같이 쓰는 방법을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개인적인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어떤 고정된 날짜에 약속이 잡히면 무조건 구글 캘린더에 무조건 바로 핸드폰으로 적어요. 무조건. 핸드폰으로 바로 적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와서 시간 여유가 될 때 그걸 완성하려면 해야 되는 일의 프로세스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투두로 잘게 쪼개서 언제 뭘 해야지 그게 잘 완성될지 일의 기획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일정 관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의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자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사실 놓치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걸 루틴으로 하고 습관화해 놨기 때문에, 어떤 일정?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연대에서 바로 강의 의뢰가 왔어요. 그럼 바로 거기다 적는 거예요. 변경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디지털을 쓰는 게 쉽게 변경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쓰기도 하잖아요. 바로 쓰고 그 다음에 PC에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PC에서 메타시로 프로젝트 투두를 쪼개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좀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네, 그 프로젝트에서 오늘 투두로 연결되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일의 구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연간 목표가 있고, 분기별 목표가 있고, 그게 뭐 프로젝트로 쪼개진다고 하면, 그 일의 그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 프로젝트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도 추후에 뭐 강의라든가 이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은 골즈보드 OAP 보드를 기획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템플릿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인생을 또는 1년을 한 달을 설계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원하시면 사실은 저는 막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진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되도록 잘 안 하는 게 이미 그걸 하면서 사실 프로젝트 투두는 바로 해서 바로 캘린더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면은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세요. 왜냐면 내 목표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협업이랑 같이 너무 충돌하고 이래서 되게 괴로운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VOD에도 되게 간단하게만 일단은 그거에 대한 의미와 그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진짜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되게 많이, 이 작년 상반기에 엄청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도 해보고, 온라인으로도 해보고, 이제 해봤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막히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안신영님, 오프라인에서 해주시면 노트북 들고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프라인에서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젝트 투두가, 잠깐만요. 질문 잠깐만 한 번 더 볼게요. 혹시 제가 놓친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놓친 질문 있나요, 제가? 없죠. 네,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 없다 보니까 혹시 네네.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와주실 거죠? 네. 제가 오늘은, 잠시만요. 캘린더 실습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Q&A. 네. 네. 공유는 잠깐 화면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고요. 네. 정한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되게 다양하게 많이 확장해서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매달 뭐 첫 번째 주 일요일이나 뭐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즈음에 이렇게 템플릿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중 강의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제가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 바로 메타실을 써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시급한 게 그 일정 관리를 하면서 내 일의 구조를 만들고 시간 관리를 해서 하루가 잘 만들어지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메타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처음 이제 유입이 되고 같이 처음 쓰시는 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게 프로젝트 투두를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것들을 계속 확장해서 계속 강의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을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듣고 더 발전하고 그리고 더 많이 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중강의는 빨리 뭔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메일로 이런 중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게 급하게 발송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안내를 이제 추후에 해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급하게 발송해 드린 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중강의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오프라인으로 초대해서 바로 직접 실습하면서 어려운 거 바로 옆에서 코칭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끝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오프라인 제 사무실이 넓지 않아가지고, 5분 정도만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21일 오전 10시에, 이제 초대를 해드릴 건데, 이 리뷰를 제가 리뷰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생성해서 보내드릴 테니 그거 내일 작성하셔가지고 그 리뷰 작성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5분 초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셨잖아요. 거기에 문자로 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기분 좋으라고 좋은 리뷰 남겨주실 필요는 없고, 어떤 걸 남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냐면, 오늘 배운 것들 있잖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해본 것들,
월요일 날 아침에 이번 주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지 투두를 작성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뭐 2, 3일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신 다음에 아,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화면 캡처해서 같이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시의 구조가 너무 좋다. 그리고 꾸준히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바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같이 그렇게 꾸준히 이용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메이크 타임 챌린지가 있습니다. 메타첼에 신청하셔가지고 매월 25일 날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루틴 인증하는 챌린지가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 분명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타첼 메이크타임 챌린지 자체가 제가 퇴사하고 혼자서 해왔던 그 루틴 그 프로세스 그대로 제가 설계를 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도 내일 같이 후기 작성하는 방법이랑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실습까지 한번 해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또 10시가 넘어서 오늘 혹시 어떠셨는지 살짝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그 에이전트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에이전트 이야기하기 전에, 네, 에이전트. 우리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사진 한 번만 더 찍고 마무리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네이버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손아트 가리실 분들은 손아트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에이전트 얘기하게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급하게 사진을 찍은 이유는 또 10시가 되어가지고 다른 분들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하는 분들 또 나가셔야 되니까.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정아님이 프로젝트에서 투두를 연결하고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해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딱 그것만 가져가셔도 저는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얘기하기 전에 마무리 멘트를 이제 하자면, 결국에는 메타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미 결국에 잘 하고 있는데, 플러스 조금 더 1%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거 사용하면서 내 목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거잖아요. 그 마음 잃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금씩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동기부여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도 많이 이제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올해는 사실 쿠루님들이랑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사무실도 오픈한 거고 이 중강의도 정기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덜 어렵게 그리고 조금 수월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응원하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또 늦어가지고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에이전트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남아 계시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안신영님. VOD 순서대로 보다가 OAP에서 진도가 2주 동안 안 나갔는데 바로 내일 직접 활용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진윤아님 메타시 결제하고 잘못 쓰고 있어서 내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한데 생각했는데 중강의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프로젝트와 투도 연결하는 거 내일 출근해서 써보고 싶어요. 회사랑 개인이랑 필터 구분해서 쓰고 싶고 쓰면서 성장해 나갈 것 같아 기대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조금씩 계속 달라지는 걸 바로 체감하실 거고, 그래서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딱 요만큼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지혜님 오랜만에 접하면서 도파민 터져서 금요일 새벽에 밤샜어요. 이거 하다 보면 약간 도파민 터져요. 진짜. 다른 게 도파민이 아닙니다. 이거 하다 보면 재밌어지고, 네. 저도 지금 중강의 하면서도 도파민 터져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 에이전트 궁금해서 남아 계신 거죠? 에이전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 이거 테스트해보고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화면 공유 한번 할게요. 지금 이 에이전트가 노션 AI를 쓰시는 분들에게 몇 주 전부터 이제 베타 버전으로 배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션 AI를 유료로 쓰지 않더라도 유료로 쓰더라도 아직 배포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챗GPT에서 뭔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뭔가 답을 얻잖아요. 답을 얻는데 이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기능은 이미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에이전트는 기능은 생략하고 얘가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실행하게 하는 무언가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얘네가 나 무슨 에이전트 만들고 싶어 하면은 그냥 만들어줘요, 지네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샘플로 이메일 에이전트를 한번 클릭했더니 자기가 혼자서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래서 어떤 트리거를 해가지고 어떤 지침으로 이런 플로우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뭔가를 이제 하고 나는 이메일 에이전트를 이런 내 메일과 연결을 시키겠다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클릭하고 내 메일만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그 메일이랑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보면은 오전 이렇게 에이전트 실행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오전 9시에 뭔가를 준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신함에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지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과정을 보여준 거여서 나는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편지를 뭐 어디 지금 테스트 중이어가지고 이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머리를 다 정리를 해줘요. DB에다가. DB를 정리하고 언제였는지 그리고 얘는 보관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회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정리를 해서 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9시 알림으로.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본 기능들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 메이크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얘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 노션 안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메이크나 뭐 이런 걸 잘 몰라도 이런 에이전트가 만들어진다. 근데 바이브 코딩 하는 분들은 뭐 저게 뭐 별거야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바이브 코딩 배울 거 아니잖아.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를 복잡하게 할 일은 지금은 아니니까. 근데 결국엔 에이전트가 되게 고도화되면 내가 그 기능들을 배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주간 월말 결산 에이전트를 그냥 만들어 봤어요. 만들었더니 내가 이런 걸 했어요. 야, 이거 나오면 되나?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그랬더니 지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 에이전트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일리 리포트를 바탕으로 1월 월말 결산을 작성해줘. 근데 내가 이미 작성을 해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더니 2월, 너무 개인적인 거가 되겠네요. 2월 무언가가 있으면 뭐 거기에서 뭐가 추가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노션 에이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DB에 접근해서 스스로 그거를 다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너무 얘한테 다 위임해버리면 나는 생각이 없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작성한 프로젝트 투두들의 그 프로세스나 노션 캘린더에 타임 블럭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얼마큼의 시간이 드는지 여기에 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비효율이 있었는지 또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얘가 다 제안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러닝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였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을 캡처해서 올려서 러닝노트에 다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 이미지를 다 캡처해가지고 그 DB 자체를 다 업데이트를 해줬더라고요. 그 노션 에이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이제 내가 별도의 다른 사이트를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유튜브 프로젝트야. 이걸
자동화 버튼 내가 만든 자동화 버튼 내 프로세스 참고해서 얘네들의 이거를 자동으로 그냥 다 넣어줘 했더니 얘네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투두를 그냥 자동 생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거를 해서 이렇게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전 아까 전에 막 우리 프로젝트 생성하고 자동화 버튼 만들어갖고 클릭 해가지고 얘를 자동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나중에는 없어질 거예요. 이게 더 정교화되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싶어라고 명령을 하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프로젝트 구분도 자기가 만들어서 선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넣어 놨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기다려주신 크루님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지 AX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일부러 뭔가를 정리하거나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치만 지금 메탓이라는 도구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차곡차곡 내 기록들을 아카이빙 하다 보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될 거고, 그것들이 내가 더 발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지침서가 될 거고, 그 지침도 내가 기획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에이전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지금 내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결산을 살짝 보여드리다가 이제 디테일한 것도 못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 매출 분석도 스스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데일리 리포트를 메타첼에서도 계속 쓰잖아요. 거기에서 원싱은 무엇이고 어떤 피드백을 줬고 뭐 이래 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내가 많이 사용하는 워딩이나 어떤 것들이 현재의 내 상태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되게 많이 놓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에이전트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데일리 리포트도 이제 참고하게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DB를. 데일리 리포트에서 지금 2월 달에 뭐 지겨 그런 키워드가 많은데 그런 감정적인 걸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트라이나 이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결산 부분에서 많이 누락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는 더 챙겨야 된다는 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만족도가 뭐 하지만 뭐 좀 부정적인 키워드도 있고 긍정적인 키워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인 내가 내 기록을 보고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의미 있지만 거기서 놓치는 것들도 이런 AI들의 조언을 받아서 내가 놓치는 걸 캐치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조금 기록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에이전트 너무 좋죠. 엄청 발전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되게 조금만 사용해 본 거였는데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오늘, 네. 신영님, 유료 결제해야겠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진짜. 이미 노션 AI는 이런 DB나 이런 것들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고, 속성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 속성 값까지 자동으로 다 넣어주고 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네, 전수진님, 메타시 결제하고 비전보드까지는 진도 나갔는데 이후에 가이드 영상 보는 게 벅차서 진도가 더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번 기회에 바로 실행하게 돼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게 할만하다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월 실행하겠습니다. 윤서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강의는 2시간 반, 10시 반에 딱 끝내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는 또 네이버 카페에 많이 남겨주시면 서로 많이 질문, 답변 많이 주실 것 같고, 저도 또 매니저님들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중강의 때 또 만나고, 또 그 전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